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대만. 대만을 통일하지 않는 이상 중화 제국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냥 격추시키지. 펠로시가 타고 온 비행기를 격추시키지. 세상에. 왜 겁만 주고 다시 돌아왔냐. 이 겁쟁이들. 자기들 그 영토를 침략했다는 거죠. 그냥 불법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 펠로시 하원의장이 자기네 영토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진입했다는 영토로. 이번 책에서 가장 쇼킹한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대만과 전쟁을 할까? 네네. 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대만. 네네. 향후에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진짜 중국 리스크는 따로 있다. 네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촉발할 수 있는 미중 간의 전면 전쟁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5년 안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진짜입니까? 네. 요즘 뉴스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네, 예. 그 대만 이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진핑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소망, 소명 의식 예, 이게 예. 있을 거고, 그다음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장기적 전략이 있을 테고,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그런 그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 국가에 대한 이상향. 예, 이상향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시진핑 개인의 욕심도 아니고 어떤 중국 공산당만의 어떤 그런 목적도 아니고 뭐 중국 인민들 전체만의 어떤 소망도 아니고 통일에 대한 염원도 아니고 이게 다 섞여 있고 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일하지 않는 이상 중화 제국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몰락하게 된 시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편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 예. 사실 중국 사람들한테 아편 전쟁보다 더 쇼킹했던 사건은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청일 네, 전쟁. 왜냐면은 과거 전통 중화 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돼? 가장 낮잡아 보는 외구로 생각했죠. 오랑캐 중에 오랑캐고 가장 이제 그 밑으로 보는 그런 등급의 나라였는데 그 일본한테 졌지 않습니까? 서구와의 어떤 역전당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청일 전쟁의 결과 중 하나가 대만을 상실했거든요. 청나라가 청나라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이제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굴욕의 역사가 한 세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편 전쟁의 결과로 영국한테 빼앗긴 홍콩은 되찾았고 남은 건 대만 하나인데 대만을 다시 해야지 우리가 정말 그 과거의 그 치욕의 역사를 끝내고 다시 과거의 위대한 제국의 시절을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왜 저렇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이 대만에 대해서 저렇게 호전적인지. 저번에 그 누구야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갔을 때 뭐 중국 비행기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 훈련을 포위한 훈련을 했죠.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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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전적이다. 예, 집착에 가까운 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중국의 어떤 그런 중국 공산당 말고 일반적인 중국의 강경 여론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보다 더 후전적입니다. 훨씬 후전적입니다. 여론이 더 여론이 더 후전적입니다. 당론보다 더 세다 이거죠. 더 민족적 열정이 더 심하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 전투기가 추격했을 때 그 중국의 어떤 호전적 여론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역으로? 예, 왜냐? 바로 그냥 격추시키지. 펠로시가 타고 온 비행기를 격추시키지. 세상에. 왜 겁만 주고 다시 돌아왔냐. 이 겁쟁이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과 시진핑은. 네네. 아니 미 하원 의원장을 격추시키지 왜 의장을 격추시키자? 왜냐? 그 사람들 논리에서는 그 사람들 논리에서는 대만은 당연히 자기들 땅이고 왜 자기들 그 영토를 침략했다는 거죠. 그냥 불법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기네 영토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진입했다는 영공을. 예. 네, 그 논리로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조국의 영토가 이렇게 한 거에 대응해서 당연히 무력 행사를 해야 한다.
그 논리로 가는 세상에. 거죠. 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냐라고 말할 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네들은 뭐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 무단으로 진입을 하면 그걸 안 막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정도로 그게 거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거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야욕보다는 내가 이 중국 인민과 중국의 중화의 어떤 중화 역사의 어떤 과제를 내 손으로 한번 실현하고 성취하겠다. 그럼으로써 내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동일한 반열에 오는 역사적 지도라도 삼겠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심, 역사적 야심, 그 소명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지금 3연임이 됐지만 4연임도 자연스럽게 내가 정당하게 내 어떤 정치적 성과로서 4연임도 내가 성공시키겠다. 중국 인민들한테 4연임도 허락을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으신 내용을 보면 이런 걸 적으셨어요. 현대 중국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민족 정체성의 핵심인 중화주의에 있어 네네. 대만은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존재다. 예, 맞습니다. 중화민족주의적인 서사에서 대만 수복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치욕적인 서세 동점의 시대를 끝내고 과거 위대한 중화제국 시대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성하고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네. 야, 이게 완전히 표방되어 있는 목표죠.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숨어 있는 그 속내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시진핑은 왜 양안 통일 카드를 내려놓지 못할까? 이 임기 제한 제도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정말 역사에 남는 역사의 업적을 남긴 지도자로 남고 싶은 거죠. 자기 역사에 중국 역사에 그런 욕심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자기가 대만에 대한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수복하려는 거를 시행을 안 하고 그냥 물러났다면 자기 다음 사람이 시도할 겁니다. 그 다음 사람한테 주는 일 내가 하지. 내가 하고 내가 역사책에 남지. 내가 다시 중국을 최종 통일한 사람으로 내가 역사책으로 남는 게 남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2021년 5월 1일자 대만 안보 위협 특집 기사에서 대만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했다. 맞습니다. 라는 게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대만에 대한 그 이상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개인의 첫 번째의 목적이 되는데 또 다른 속내 그 두 번째 이유가 반도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조금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잠깐 짧게 역사 좀 거시적 역사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세계화라는 게 사실상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고 전 세계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다 어떤 각 지역들이 뭐 아시아, 인도, 뭐 유럽 다 따로 놀았죠. 그렇게 어떤 통합된 어떤 경제라는 게 없었죠. 통합된 교류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가 엄청난 힘을 축적을 하고 그거를 배출하면서 진정한 세계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진정한 세계화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세계 패권을 준 게 영국이고 영국이 그 세계 패권을 줄 수 있었던 거는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그런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당대 가장 최첨단 기술을 경제력으로 전환시키고 그 경제력을 국력으로 전환시켜서 전 세계 패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 세계 패권 이전에 기술 패권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기술 패권을 주는 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을 진 게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의 패권을 한 독일이었는데 독일과 미국의 공통점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내연기관, 그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산업 이게 2차 산업의 핵심인데 미국과 독일이 가장 거기서 앞서 나갔거든요. 뭐 포드라든지 그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발전하고 폭스바겐 독일에는 그리고 화학 산업이 독일에서 가장 발전했지 않습니까? 전자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었다면은 바로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혁명, 인터넷혁명, 디지털혁명인데 그걸 바로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었고 원래 그 3차 산업혁명 터지기 전에 미국이 일본한테 거의 추격당했다. 이제는 일본의 시대다.
그게 이제 아날로그 경제 막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의 추격을 뿌리친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미국에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정보통신 산업이 전 세계에 경제를 규정하고 주류 예, 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거죠. 나오고 예, 예, 예. 구글이 나오고 뭐 아마존이 나오고 플랫폼 경제가 형성되고 테크 경제가 형성되고 다 미국의 패권이 오히려 더 공고해졌죠. 그러면 이제 다음 미래 4차 산업혁명은 뭐냐? AI, 인공지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알고리즘이고 무인화고 모든 어떤 인간의 지식과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그렇죠. 그걸 단순히 시키는 걸 하는 걸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걸 하고 근데 바로 그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바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 그 반도체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저전력으로 계산을 해내서 알고리즘이 설정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속도가 바로 AI 성능을 좌우하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고 디램? 예, 예. 디램. 뭐 디램뿐만 아니라 그 저기 플래시 메모리도 뭐 그건데 사실 진짜 방금 말한 AI의 핵심 AI의 성능을 규정하는 거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프로세서라고 하죠. 이 프로세서에 대한 거의 설계와 개발은 미국 회사들이 주도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그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심지어 애플도 요새는 자기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런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기업들이 개발과 설계를 물론 다 하지만 만약에 대만에 TSMC가 없다면 팹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테크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 그 죽정이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됩니다. 네, 뭐 안 됩니다. 아예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기업들이 미국의 패권을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그 기업들이 그게 바로 그 팹이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 설계안 만들어주는 그 TSMC가 바로 대만에 있고, 네, 대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이번에 트럼프 정권 때 공격할 때 미국이 TSMC다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해라. 그 중단을 했습니다. 화웨이가 바로 무너졌죠. 화웨이 휴대폰 산업과 화웨이의 그 당시에 어떤 그 반도체 개발 기업이 그 하이실리콘인데 그 회사가 매출액이 무려 99%가 감소했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제재 때문에 반도체 굴기가 엄청난 위기에 빠졌는데 이 이거를 만약에 TSMC 대만을 점령해서 TSMC를 갖게 된다면 이 모든 이 어떤 그 산업 굴기 미래 첨단 산업 굴기의 이 어떤 막힌 지점을 일거에 뚫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카드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한 어떤 정치 이념적인 어떤 그 플러스 알파 어떤 기술 패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큰 돌파구를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 카드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만을 놓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네네. 그 입장에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카드가 대만 카드인데 그럼 중국 자체에서 만들지 뭘 그렇게 TSMC를 무력으로까지 잡고 싶을까? 반도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큰 고객을 납품을 하면서 그 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미국이 막아버려요.